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40여 년을 경제 공무원으로만 재직해서 이런 자리에 와서 이런 식의 연설을 해보는 게 제 40년 공직 생활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 같이 느끼고 계시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까? 이 좁은 한반도에서 그것도 부족해서 반으로 잘라진 남쪽 이 한 지역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고 민주화를 이루고 정말 지난 60, 70년이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아니었습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서 오늘까지 온 이 대한민국이 지난 3년 동안에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말 경제가 중요한데요. 경제가 되지 않고는 다른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에서 어떻게 손흥민 선수가 야구에서 전 세계 메이저 대회, 또 배구에서 온 스포츠에서 또 어떻게 문화예술에서 그렇게 많은 우리 가수가 나오고 골프 선수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 이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기 지난 3년 전보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이 조금 나아졌습니까? 나아졌어요? 나아지리라고 그렇게 믿습니까 또?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내건 경제 정책의 대표가 간판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소득 주도 성장인데요. 소득 주도 성장의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어느 나라나 최저임금을 인상하려고 그러면 우선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게 최저임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 설정도 안 되고 시작을 해서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업종에 따라서 달라야 합니다. 자영업을 해도 음식점도 중국식 있고 일본식 있고 한식이 있으니 다 다르듯이 또 제조업하는 조선소나 자동차 회사하고 금융을 하는 은행하고 어떻게 임금을 똑같이 줍니까? 똑같이 올립니까? 그래서 업종별, 또 같은 업종이라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자영업에 따라서 규모별로도 달라야 합니다. 또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생활비의 차이가 있어서 지역별로도 달라야 하거든요. 이런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폭등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특히 자영업종, 소상공인들이 그 임금을 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고용하고 있는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인원이 줄게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져서 실업자가 생기고요. 진실로 도와줘야 할 경제적 저소득자, 경제적 취약자들이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습니까? 주 52시간을 더 해야 할 때가 있고 덜 해야 할 때고 그만 해야 할 때, 업종별로 또 다르거든요. 기업 규모별로 다 다르고요. 이런 것을 차별화해서 지혜롭게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특히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은 여러분 매출이 늘었습니까? 소득이 올라갔습니까? 일자리가 더 늘었습니까? 늘은 것은 오직 세금뿐입니다. 세금. 다들 지금 고통스러워 합니다. 올라간 것은 세금만 올라갔어요. 법인세를 올려, 소득세도 올려, 종합 부동세, 재산세 다 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돈 세금으로 그야말로 파퓰리즘으로 인기 영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남아있는 재정 파탄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국가 부채가
70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1인당 1,4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코로나 사태가 겹쳐서 또 2차, 3차 추경을 해야 되고 또 재정을 풀게 되면 우리 재정의 건전성이 말할 수 없고 우리 국민들이 부담할 부담이 어디까지 갈지를 모릅니다. 지금 당장 몇십만 원, 100만 원 나눠준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현혹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현명한 국민,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탈원전 문제에 대한 말씀이죠. 원자력 발전은 지난 우리가 6, 70년 동안 정말 피와 땀과 눈물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연구와 노력을 해서 이룬 세계 최강의 원전 발전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동에 우리가 UAE에 수출을 해서 세계적인 모범이 됐는데 이 원전을 없애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폭력이나 태양광으로는 우리나라는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전기요금을 얼마나 우리가 더 부담해야 할 줄 모릅니다. 한국전력이 작년만 해도 1조 적자가 났습니다. 또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 들어서서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그야말로 아마추어적 발상을 하다 보니까 금년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만 무려 18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내서 이렇게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앞으로를 위해서 새로운 성장, 신성장 동력 산업은 전혀 개발이 되지 않고 진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서 먹고 살 것인지 이런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시점에서 정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의 역설입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마침 코로나가 와서 지금 이렇게 다 잘못되고 있는 경제 실패가 코로나 때문인 것으로 덮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우리 경제는 이미 이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소득이 줄고 일자리가 줄고 세금은 늘어나고 지금 경기는 침체가 되고 이런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하고 차이 나는 것은 코로나가 물러나가게 되면 다른 나라는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복이 돼야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개혁하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지금 시기에 우리 경제 전 부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국회에서 이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제가 지난 40년 동안 봐온 여러 국회의원 중에서 이 지역에 이번에 입후한 나경원 의원이 정말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정말 존경하는 그런 국회의원입니다. 우선 국회에 갈 국회의원은 경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실력이 됩니다. 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이 중요해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매선을 하면서 경제분과위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저희들 이상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원내대표를 하면서 정말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지식인들이, 많은 국민들이 나경원 원내총무를 지지했습니다. 정말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당을 상대로 정말 잘했었어요. 또 품성이 좋습니다. 품성이 좋아서 여러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을 해냅니다. 또 거기다가 인물까지 이쁘죠. 여러분 이런 국회의원이 국회에 진출을 해야 이 정부의 일방적인 폭주를 견제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나경원 의원 지지를 정말 호소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런 실력 있고 경험 많고 꿈과 비전을 가진 품성 좋은 나라의 대표가 국회에 가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고 내일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다가오는 4월 15일 날 총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다시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통이십니다. 우리 윤중현 전 부총리께서 이런 자리에 안 오셨는데 특별히 오셨습니다. 한번 큰 박수 한번 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또 귀하신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공화당 이 지역의 후보였습니다. 나경원 후보를 지지해 주시기 위해서 방금 전에 사퇴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세천 우리공화당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저는 방금 소개받은 우리 공화당의 오세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시작될 무렵에 사실은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역 광화문 동아백화점 태극기 애국 동지들과 3년 6개월 동안 좌파 종북 세력들과 싸우는 동지들과 같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선 것은 제가 이제 더 이상 건강상 이 캠페인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후보 사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애국심과 지금 현재 종북 주사파에 의해서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4월 15일 반드시 우리가 승리를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자치체계를 반드시 지키고 또 지금은 감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그분을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유민주주의 헌법체계가 감옥에 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떤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오늘까지 왔지만은 이제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기가 왔고 불과 앞으로 4일 후에 여러분들의 위대한 힘으로 그 대한민국의 제자리를 찾아줬을 분 바로 누구십니까?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는 이제 제가 사퇴하는 만큼 후보는 나경원을 밀어주시고 정당은 우리 공화당 7번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말씀해 주신 오세찬 전 후보에게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의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나경원 후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에게 지지 선언을 해주신 오세찬 후보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오세찬 후보의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무능하고 오만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서 반드시 승리해달라는 그 말씀이라고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윤중현 전 경제부총리께서 왔다 가셨습니다. 우리 지난 3년간의 이 정부의 경제 무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부는 지난 3년간 국민 밥그릇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본인들 밥그릇만 챙겼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국가, 대한민국 전부의 국가가 아니라 자신들 지지자만의 국가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 정권이 들어서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헌법을 개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헌법 개정안에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해서 자유를 삭제하면 그 민주주의 앞에는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어느 거나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온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려는 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자 그들은 슬그머니 그 헌법 개정안은 뒤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교과서를 수정하는 거였습니다. 이미 교과서 집필 지침은 그들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집필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말을 쓰던지 아니면 민주주의만 쓰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교과서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통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국민을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지금 기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우리는 속고 빼앗기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절대 저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위 중도 우파 세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희 당은 괴멸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당은 독재의 후예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독재의 후예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독재의 후예가 아니라 한강의 기적을 만든 기적의 후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열심히 만드셨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노력하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만든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3년 대한민국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이 무능한 경제 정책은 왜 무능해졌느냐? 바로 그것이 좌파 사회주의적 경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유례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금 정책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각종 재정 금융 정책은 한마디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세금 걷게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세금만 내게 하고 모두들 나눠 쓰자는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모두들 나눠 쓰는 사회. 여러분, 말은 아름답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일할 의욕을 없애는 사회,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여러분, 한마디로 사회주의로 가는 이런 사회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3년간 대한민국에 아무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OECD 34개의 국가 중에서 32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들은 숨기고 감추기에 바빴습니다. 온갖 돈을 일자리에 퍼부었습니다. 온갖 금리는 다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 4.15 총선을 앞두고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묘한 그들, 선전선동에 능한 그들은 코로나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위기 본인들이 지금 잘 막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초기 방역 실패로 아까운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숨이 200여 명이나 지금 희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구 5천만 명입니다. 우리 인구 절반인 대만은 확진자 300명에 불과합니다.
사망자 단 2명입니다. 초기 방역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인구 조금 많은 태국은 6,500만 명인데 확진자 1,300명, 사망자 20명입니다. 이탈리아, 미국하고 비교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 미국은 의료보험 체계가 다릅니다. 이거 한번 검사 받는 것만 해도 수백만 원 듭니다. 이탈리아는 노인들이 함께 사는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비교 대상이 아닌 국가만 비교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위기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호도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는 정말 엄청난 폭풍에 휩싸일 겁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그러한 소득주도 성장에 급급해하고 몽땅 세금 걷어서 정부가 다 쓰겠다는 정책으로는 대한민국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바꿀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대한민국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속이고 기망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무능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오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지지율에 자신이 있다고 오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소된 사람들이 막 출마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대전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이 조국의 딸의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줬던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도 역시 출마합니다. 우리 흑석동에 땅 투기를 해서 대변인에서 물러났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출마합니다. 이들이 언론을 개혁하겠다,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들이 말하는 개혁은 바로 장악이라고 읽으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역에 출마한 후보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의로운 판사라고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해도 너무합니다. 본인이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저희가 아까 거짓말 아웃이라고 썼습니다. 뭐냐? 본인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최대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판사라서 이 자리에 출마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님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이번에 나온 선거 공보물에는 뭘 쓴 줄 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본인이 블랙리스트였다고 또 쓰고 있습니다. 아니, 말을 자꾸 바꿔요. 그 다음에 인권법 연구회를 창립했다고 했는데 인권법 연구회 창립회원 명단,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창립회원 명단에는 이름이 또 없습니다. 왔다 갔다 거짓말인데요. 거기에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한 겁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금 사법농단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판사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재판에 지난주에 나온 증인의 증언입니다. 그때 고위법관이 양승태 대법원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법관이 한 수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나온 후보한테 수고비 줘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후보랑 똑같은 민주당의
지금 용인에 출마한 정치판사 이탄희 판사가 쓴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후보가 오히려 인권법 연구회 소모임 포럼 하는 거 하지 말라고 전화했다고 써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회주의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본인이 실력이 없어서 대전법원으로 가놓고 블랙리스트라고 우기는 사람, 이런 거짓말하고 무능한 사람한테 이 동작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토론회를 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동작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맞지 않는 일이다. 이걸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 하는 게 그래 하고 안 하는 거는 우리 동작 구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저께 어떤 변호사를 하면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런 사람 절대로 국회에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동작 숙제는요 어렵습니다. 강남 서초는 국정만 잘해도 되고요, 지역 현안 안 챙겨도 됩니다. 동작은요, 제가 서리풀 터널 개통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동서로 사당로 시원하게 뚫고요, 7호선 2호선 연결해야 되고 서리풀 터널 통과하는 대중교통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맨날 막히는 이 동작대로 지하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미 4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장에게 수차례 말해서 안 됐습니다. 국토부가 나서서 이제 과천 남태령 막히는 것부터 해결하겠다고 과천부터 사당에서 이수로타리까지 2개의 복합터널을 뚫습니다. 이거 작년에 KDI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습니다. 이제 힘있게 일하면 됩니다. 6,800억 원 되는 거 이 사업 마무리하면 됩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작도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작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명문고등학교 하나 더 유치하는 거였습니다. 그거 다 준비해서요, 서울시장이 저희가 가져오는 건 대신고등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져올 수 있는 학교는 2개 학교밖에 없는데요, 1개 학교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1개 학교 대신고등학교랑 다 협의해서 서울시장이 그거 사겠다고 했고, 교육감은 이미 그거 승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마무리 작업만 필요한데요, 느닷없이 대신고등학교가 종로에 있습니다. 종로 이낙연 후보가 플랜카드를 크게 걸었어요. 대신고등학교 존치. 여러분, 이낙연 후보하고 단판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 민주당 초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거 나경원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토론회에서 물어봤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더 재밌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고등학교가 검토 대상인지 살펴봐야 되겠다고 합니다. 지금 진행이 다 됐는데 이제 와서 고등학교 검토한다는 사람한테 우리 맡길 수 있습니까, 동작을? 여러분,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희 미래통합당 부족한 거 많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떨 때 보면 속상합니다.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저 나경원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국회에 가서 미래통합당도 바꾸고 문재인 정권 잘못되는 거 잘 고치고, 그리고 동작구의 삶도 잘 챙겨서 여러분들의 내일, 그리고 대한민국의 내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남성시장 상인 여러분, 제가 여기에 고객 편의센터 만들어드리고 주차장 우리 국비 확보한 거 잘 아시죠? 그동안 남성시장에 정말 다른 시장보다 많은 거 같이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 나경원 한 번 더 시키시는 게 우리 동작에 도움이 되실 거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요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만나고자 또 한 분 한 분에게 더 저의 이 공약, 저의 정책을 설명하고자 이렇게 트럭을 타고 포인트 요새, 집중 요새 합니다. 근데요, 동작의 민주당 후보의 목소리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뭐 사랑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다니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강남 서초하고 다릅니다. 동작은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 저 나경원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변을 토로해 주신 나경원 후보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후보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나경원을 세 번 열어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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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